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장입니다. 자, 전일 새벽에 브렉시트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이 이슈와 그리고 뉴스에 대해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투표는 결과적으로는 부결이 된 상황입니다. 200표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면서 부결로 된 가운데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 영국이 어떠한 결정을 할지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은 전일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다양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주도하는 나스닥 지수의 상승과 함께 3대 지수 모두 탄력을 받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중국의 부양책에 힘입어서 이런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현재 부근에서도 영국 쪽에서도 또 다양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이번 주간에는 실적 시즌으로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많은 소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해외 선물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로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수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장 함께해 주실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반가워하실 분 나오셨습니다.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신세계 시청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좀 찾아뵙게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월요일날, 오늘장, 내일장, 지금 서울경제 다른 프로그램이죠. 네, 인사를 먼저 드렸었는데요. 신세계 또 스튜디오에 찾아오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브렉시트 관련 이슈가 좀 남아있긴 한데, 브렉시트 관련해서보다는, 미증시에 관한 지금 앞으로 상황과 또 크루드 오일의 향방, 그리고 골드의 상승세 어디까지 좀 이어질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브렉시트도 브렉시트이지만 이 뉴스보다는 이 이슈보다는 그 밖의 이슈가 더욱더 좀 중점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절제 마스터님 기다리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대 많이 해도 좋을까요, 마스터님? 네, 아니 앵커님만 기다려 주셨으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오랜만에 찾아뵈니까 좋은 것 같고 네. 지금 아까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포인트가 지나가고 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네, 골드를 좀 자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1290 지금 포인트를 보니까 1.7인데요. 네, 조금 더 눌림을 기다리는 측면에서 1291포인트에 매수를 잡아보고 손절은 15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1291에 매수를 좀 잡아보시고 손절은 15틱이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아래쪽으로 15틱에 대해서 손절을 좀 거시고 1291달러의 매수적인 접근, 지금 신세계 오프닝에서부터도 말씀을 해주신 전략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자, 새벽에 브렉시트 관련돼서 저는 좀 BBC를 실시간으로 좀 봐왔는데 간밤에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속보를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12월 수입 물가가 1.1%로 월가 예상치 1.5% 예상치를 좀 상회한 상황입니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예상치를 좀 상회한 수치로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블랙록 CEO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증시는 단기 저점을 이미 찍었기 때문에 증시는 10년 이상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아주 큰 장기적인 시장에 대해서 상승뷰를 보고 있는 분석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신흥시장에 대한 자산의 매력이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랠리 역시 기대한다라는 그런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작년이죠. 달러 강세로 신흥국의 통화를 비롯해서 경기 자체가 좀 눌려 있기 때문에 올해 자체는 달러 약세에 대한 기조도 뭐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신흥시장에 대한 자산 매력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4분기 실적이 대폭 호조세로 나오면서 3.4%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역시나 4분기 실적 호조로 인해서 4.6%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EU 쪽에서의 발언인데요. 영국이 브렉시트 연기 요청 시에는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가능하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지금 저희가 라이브 화면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새벽 4시, 우리 시각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에 투표가 시작이 됐고 지금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부결 이후에 메이 총리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EU 쪽에서는 연기 요청 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좀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연기에 대한 부분은 리스본 조약 50조 연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한 이내에 아무런 합의가 없다면은 이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거해서 3월 29일에 자연적으로 영국이 이 EU 연합을 탈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 요청이 들어간다면은 EU 쪽에서는 만장일치로 연기 요청에 합의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소식을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현재 의회 상황과 메이 총리의 발언과 영국 쪽의 실시간 상황도 저희가 또 신세계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뉴스와 그리고 지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일단 미국 쪽에서는 셧다운에 대한 지연으로 인해서 각종 지표들이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오는 대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각 11시 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흐름 살펴보시죠. 네, 전일 현선물 쪽에서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먼저 S&P 500 지수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 전일장에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현재 부근에서는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한 힘은 아닙니다. 2615포인트 선으로 0.35% 상승세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나스닥 특히나 기술주 위주로 많이들 올라왔기 때문에 나스닥이 S&P 500 비교해서 더욱더 강했습니다. 현재 부근에서는 좀 비슷한 흐름 이어가는데요. 6,692포인트로 0.20%의 강보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전일 달러 인덱스가 소폭 올라오면서 유로FX는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1.14580달러 선으로 0.10%의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또 마스터님이 제시해 주신 골드 함께 보시죠. 1291.5달러 선으로 0.16%의 약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스터님의 전략은 1291달러의 눌림시 매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매수적인 의견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일 함께 보시죠. 아침에 APL 쪽에서는 소폭의 재고 감소로 확인이 된 상황 속에서 현재 부근에서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전일도 2% 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현재 부근에서는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는데요. 51.86달러 선으로 0.23%의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현재 시세 살펴드렸는데요. 전일장에 현선물 쪽에서 지수가 워낙 또 강하게 뒷받침되어준 상황 속에서 현재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APA 지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세계 증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브렉시트한 부결보다 중국과 무역 그리고 연준을 좀 주시하면서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을 이어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전 백악관 경제 자문에 대한 발언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증시는 경기의 척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도 경기에 대한 척도인 이 증시에 대한 흐름을 주시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연준에서는 증시보다는 연준 자체적으로 정책에 더욱더 좀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데 증시를 더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비스포크는 S&P 500이 강세장 신호를 좀 보이고 있다. 스마트머니가 좀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좀 양쪽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지수 상승에 대한 상승장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이제 고점이고 하방 쪽으로 더욱더 열려 있다라는 그 두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 속에서 비스포크는 S&P 500에 강세장 신호가 나오고 있다. 아무래도 2600선을 전일장 돌파를 했기 때문에 2600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있는 소식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인간이 사라진 주식시장 쪽에서 기계가 운용하는 자금이 무려 1경 8천조 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손매매, 흔히 불리는 손매매뿐만이 아니라 일단 자동 매매,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자금, 운영되는 자금이 1경 8천조 원이나 된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대금으로 인해서 앞으로 매매에 대한 좀 전망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네요. 자, 영국 쪽 소식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합의안의 투표가 좀 부결이 된 가운데 이 찬성과 반대표의 차이는 230표 차로 대패한 상황입니다. 자, 이 결과가 일단 영국 의회에서 제한적으로는 가장 큰 좀 실패인 득표차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메이 총리 입지가 상당히 좀 불리해진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영국의 노동당 의원은 총선을 좀 원하지만 2차 국민투표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노동당이 지금 현재 야당이기 때문에 제1의 야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총선을 원하지만 그것보다는 가능성이 큰 2차 국민투표가 더욱더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발언 내놓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파운드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사지 마라라는 이런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개월간 불확실성은 좀 지속하기 때문에 아직 섣부른 매도 쪽으로는 좀 가지 말라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고요. 자, CBA에서는 파운드화가 브렉시트의 승인 부결 충격이 이겨낼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파운드화가 이 부결 소식에 좀 크게 흔들리지 않음을 다시 한번 좀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ANG 쪽에서는 영국 의회가 2차 투표를 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소프트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라는 이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또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쪽에서는 브렉시트 연기 가능성을 가장 크게 좀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반증이 파운드가 1.35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가격대에 의해서 이런 가능성을 좀 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환 트레이더의 발언인데요. 노딜 브렉시트는 예상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 연장의 기대감이 가장 크게 좀 점쳐지고 있다라는 앞선 소식과 좀 같은 맥락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브렉시트 부결에서는 시장 불확실성이 완화 또는 가중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그 밖에 유럽 쪽에서는 네덜란드 총리는 브렉시트 부결이 노딜 의미는 아니다라고 같은 맥락에서 또 발언을 이어갑니다. 자, 시티은행 쪽에서는요, 브렉시트 실행 지연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그런 또 다른 분석도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EU 집행위원회 수석 대표입니다. 이 영국과 EU 쪽 간의 이 협상을 할 때 가장 대표인 수석 대표의 발언인데요. 노딜 브렉시트의 위험이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라는 이런 대표성 좀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국의 메이 총리는 질서 있는 브렉시트가 여전히 영국의 목표이다라고 하면서 브렉시트에 대한 강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한 발언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역시나 이렇게 오늘은 브렉시트 관련된 소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3월물입니다.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양책 기대 속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요, 크루드오일입니다. 중국의 부양책과 오펙 감산 기대, 그리고 미국의 대이란 제재 반등으로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떨어지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두 가지 이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상승 마감이 됐는데요.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 들어봅니다.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업입니다. 저도 궁금한 부분인데, 왜냐하면은 지수 이제 S&P 500 기준으로 2600선이 전일장 좀 돌파가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 상승으로 갈 수 있을지도 저도 좀 궁금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먼저 언급드리기 전에 일단 휴가 기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 휴가를 좀 받았었는데요. 예전에만 해도 크루드오일이 42불 정도였나요? 앵커님이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네. 40불 이야기가 모락모락 이렇게 새어나오고 했을 때 1월 3일 방송으로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오늘 그때 이런 말씀을 좀 한번 언급드렸었습니다. 45불이 오늘 안착하게 되면 50불을 가기 위한 오늘의 어떤 시발점이다 말씀을 드렸고 나스닥과 S&P도 그때 당시에 지금 6천 거의 400대 밑에 포인트로 좀 기억하고 있는데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나스닥 기준으로는 6,920까지 좀 포인트를 보고 있고 오늘 지금 기준으로는 일단 6,720포인트까지는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6,720포인트를 넘게 되면 다음 이제 고점 저항이 6,800포인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할 것 같은데 저는 1월 말까지는 좀 세계 증시 흐름이 좀 상승세를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틀 전에 지금 뉴욕 증시 홀로 조금 약보합권 흐름, 약간 매도 장세가 좀 출현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흐름을 좀 국내 증시와 아시아 증시 흐름을 지켜봤을 때는 항생지수가 중국에서 부양책 의견을 내놓으면서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고 국내 증시 역시나 코스피 200과 더불어서 올라가는 모양새가 좀 나왔었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이 아직까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오늘 좀 6,720과 하단으로는 6,600포인트 사이 내에서 조금 횡보세 움직임을 좀 보일 걸로 여겨지는데요. 6,720포인트를 넘어서 금주가 아니더라도 결국은 좀 6,800을 넘는 6,900까지는 좀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것이 추세의 변환이다 아니다 그것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6,900포인트 언저리까지 좀 상승폭이 장기적으로 좀 더 보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S&P 500을 비롯해서 나스닥까지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장 S&P 500과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역시나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도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나스닥 기준으로는 6,72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단 이 상승이 추세 전환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6,720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신다면은 지수 지금 좀 매수로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물어보실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675포인트까지 좀 눌림이 나왔을 때 먼저 일단 매수 접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6,675포인트가 좀 무너진다면 오늘 하방 낙폭이 6,650까지 좀 더 눌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6,650포인트까지 좀 깨지고 나면 관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점에서 완전히 포인트를 좀 잡는 게 올바른 전략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금일의 저점을 좀 판단하기에는 만약에 6,650포인트가 무너진다면 6,620이 그 다음 하단 지지대입니다. 하지만 6,620까지 무너진다면 관망을 꼭 걸치시고 6,570까지 기다리는 좀 오늘 기다림의 미학이 좀 있어야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나 지수에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나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6,691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매수 접근으로는 현재 가격대보다는 눌렸을 때 들어가자라는 의견이신데요. 6,675라인에 좀 눌렸을 때 매수로 들어가고 하지만 6,675가 깨지고 6,650까지 좀 무너진다면 좀 관망을 하시면서 이 저점에서 다시 매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들어가자라는 의견이시니까요. 기준선 라인을 꼭 확인을 하시고 매수 접근 그리고 포지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슈 나스닥에 대해서 나스닥 포함해서 지수에 대해서 좀 살펴드린 상황인데요.
지금 뭐 미 증시와 좀 연동되는 우리 증시에 대한 질문도 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우리 시장도 역시나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선물하시는 분들 정말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질문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수 다루는 이 시간에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7008님, 저희 애청자님이신 것 같아요. 국내 선물 종가 2계약 매도 중인데 골든크로스 발생했나요? 나스닥도 저항선인가요? 라고 일단 지금 7008님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좀 하방으로 보시면서 매도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지금 연일 지수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골든크로스냐 일단 상승 추세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것 같고요. 나스닥도 저항선인지 그 두 부분 물어보시네요. 네, 일단 먼저 코스피 200에 관해서 국내 선물에 먼저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구력이 확실히 되시고 그 매도 사유에 관해서 명확하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일단 지수 먼저 말씀드리면 6,700에 지금 오늘 기준으로도 6,720까지만 상승을 좀 봤기 때문에 분명히 고점 저항대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국내 선물 기준으로는 272.50 라인에 지금 저항대가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좀 이 상단이 돌파되면 다음 일단 국내 코스피 200 국내 선물에 관해서는 274포인트까지 상승 뷰가 보이고 있는데 금일 분명히 세계 증시 흐름 또 미 증시 흐름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매도를 치신 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분명한데. 그래요? 근데 분명한 건 잘하셨는데 오늘 만약에 6,720에 나스닥 지수가 넘어가고 상단 돌파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내일 코스피 200은 274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좀 초강세장이 나오지 않을까. 코스피 200에 관해서도 조금 상승 진폭이 남아있고 오늘 나스닥이나 S&P 기준으로는 분명히 상단에 지금 고점 저항대가 있지만 돌파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나스닥의 고점 저항대는 6,800포인트입니다. 정확히 좀 언급을 하면 6,780 라인 정도인데요. 여기 고점 저항을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손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나는 좀 274포인트까지 올라가도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 드신다면 조금 뭐 보유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오늘 금일 좀 넘어가지 않을까. 내일 코스피 200에 관해서도 좀 이렇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코스닥과 뭐 코스피에 관해서 간단한 언급을 드리면 코스닥도 지금 700포인트 선을 넘어가서 안착을 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2100선을 넘어간 강세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 국내 선물 또 거래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 증시와 연관지어서 국내 선물에 대해서 짚어주시는데요.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 쪽으로 뷰를 보셨습니다.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아직 상승에 대한 여파가 진폭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보신다라는 의견이신데요. 하지만 그 매도적인 포지션으로 좀 잘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당연히 이 기준선이 넘어가야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실까요? 네, 질문을 아까 하신 걸 보면 미 증시의 고점 저항대를 정확하게 좀 보신 것 같고 코스피 200 그 국내 선물에 관해서도 272.50포인트에 저항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매도 전략을 좀 펼치신 것 같습니다. 이미 예측을 하건대 오늘은 조금 눌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고 저 또한 의견은 분명히 동일합니다. 6,720포인트에서 오늘도 여기 방송국 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고점 매도를 펼치는 거는 타당하다. 하지만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펼치는 전략은 늘 손절을 항상 거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 선물에 매도 접근하신 거는 충분히 사유가 보입니다. 하지만 꼭 손절을 거셔서 좀 매매에 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국내 선물에 대해서도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개장 5분 전인 상황입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워낙 우리 증시도 연관지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스터님 일단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 쪽으로 좀 뷰를 보셨는데, 좀 궁금한 점이 지금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시는데, 왜 중국 부양책을 내놨는데 중국 증시는 조금 오르고, 왜 그 밖의 나라에서 이렇게 반응들이 나오는지, 저도 궁금한 좀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일단 브렉시트에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모두 다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렉시트에 관련해서 브렉시트에 이런 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도 왜 미 증시는 가파르게 상승세를 이어가느냐. 이미 선반에 됐던 결과물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이 브렉시트에 대해서
이게 부결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거의 전반적이었고 예상대로 결국은 합의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부결되는 흐름이었고 그래서 조금 데미지가 적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국에 관해서도 부양책을 내놨고 내수지에서 화랑을 펼치고 뭐 관세를 부과하겠다. 따이공이라고 하죠. 지금 보따리 장사에 관해서도 세금을 물리겠다 이런 의견을 내놨는데도 결국은 시장의 투자자들은 중국의 좀 신뢰성을 좀 갖지 못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뭐 항생지수를 좀 보더라도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미 증시처럼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진 않았지만 오르긴 좀 올랐는데요. 다른 증시에 비해서는 조금 덜 올라가고 있는 이런 흐름인데 결국은 신년 초에 나왔던 중국의 제조업 지수 PMI 지수를 보자면 50 밑으로 좀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있었고 결국은 5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조금 경기가 침체 국면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좀 결여됐다 이런 판단과 결국은 중국이 앞으로도 부양책을 좀 펼치더라도 중국 쪽에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을 거다. 시장 투자자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국 내에서의 신뢰성이 떨어졌군요. 네, 그 부분이 참, 네. 네, 저는 뭐 여담입니다만은, 네, 뭐 좀 이런 말 비속어를 좀 드리면 되는데 저희 짜장면 시켜 먹을 때 많이 좀 하지 않습니까? 네, 중국 사람들은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러면 방송에서 고품격 방송이기 때문에 그러긴 그렇고 고품격 방송입니다. 항생 지수에 관해서 좀 믿을 것이 못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표에 대해서 뭐 지표 마사지다 뭐 이런 말도 있는 만큼 숫자 자체가 곧바로 또 경기에 대해서 좀 바로 지표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도 많다라는 좀 뜻으로 풀이될까요? 어떨까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좀 혼용된 측면이 있는데 중국과 베트남이 대표적으로 좀 뽑히는데 이런 독재적인 좀 권력을 갖고 있는 데는 늘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 자본주의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좀 움직이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내수주 부양책을 내놓고 이런 신뢰성을 지금 결여되는 측면이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굳이 애둘러서 표현을 했지만 뭐 다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 표현하고 싶은 뜻이 어떤 건지 방송이라서 비속어를 쓸 수는 없습니다만은 결국 중국 쪽은 좀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첫 번째 이슈 지수를 비롯해서 최근에 뭐 가장 미 증시에도 좀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중국 부양책에 대해서 자국에서는 왜 이렇게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나, 효과가 발휘되지 않고 있나라는 그 부분도 함께 질문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에 대해서 국내 선물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신 분들 좀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풀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시각이 29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선물 쪽에 지금 현재 시세 살펴드리고 바로 뉴욕 증시 개장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일단 S&P 500 지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P 500이 나스닥보다 좀 강합니다. 2614.50포인트로 현재는 0.33%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이 전일장에는 S&P 500 비교해서는 좀 강했습니다만 현재 부근에서는 17%의 강보합으로 0.17%의 강보합으로 668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나스닥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본장 흐름 먼저 확인하시죠.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31%의 상승으로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S&P 500 지수도 0.12%의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0.15%의 상승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수요일장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하면서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수 선물 쪽도 함께 보시죠. S&P 500 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같은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인데요. 2614.25포인트로 0.33%의 상승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실까요? 나스닥도 역시나 6690포인트로 0.17%, 16%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오늘 본장에서도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자, 먼저 앞서서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드렸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적용을 하시고 도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으로 출발한 상황입니다. 마스터님, 일단 이번 주에 실적 발표도 많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중국 부양책이 좀 큰 효과를 얻는 것 같은데 지금 개장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개장 상황에 관해서는 역시나 조금 올라가는 흐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분명히 고점 상단에 도달한 거는 맞습니다. 일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6,720까지 좀 상승표가 보이고 있는데 오늘 금일 기준은 얼마 남지 않았죠. 아까 그래서 국내 선물 매도 전략을 치신 분도 분명히 고점 저항의 코스피 200에 관해서 보고 치실 거라고 믿고 있고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지 저항대가 모두 다가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데 돌파하라고 있는 거고 무너지라고 있는 겁니다. 6,720에 관해서 금일 기준으로 돌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아까도 뷰를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아니더라도 나스닥 기준으로는 6,900을 좀 향해서 가는 아직까지 매수 장세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게 중국 부양책까지 나왔으니까 중국 증시가 뭐 오르건 말건 이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 중국이 좀 믿을 게 못 되니까 다른 데에서는 결국은 이 시장에 대한 반영이 결국은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개장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일단 소폭 상승으로 본장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이 됐고요. 먼저 앞서서 상승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 지수 선물 쪽도 역시나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알로아 그리고 각각의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는 BOA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그리고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 다양한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참 좀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알로아 역시도 지금 실적 발표가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장 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개장 상황도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자,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API 쪽에서의 재고 발표가 있었던 상황인데요. 앞서서 AP 쪽에서는 56만 배럴의 재고 감소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꽤 많은 재고가 감소했거든요. 627만 배럴의 재고 감소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발표된 API 쪽에서의 원유 재고 발표는 56만 배럴의 재고 감소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부근에서는 지금 오일이 다시 지금 도치까지 올라와주면서 52달러 다시 회복이 된 상황인데요.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오늘 지수와 오일 모두 업에 대해서 들어주시는데 뭐 이게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최근에 지수와 오일의 그 방향이 좀 동일시하게 좀 가고 있는 흐름도 있었잖아요. 네, 네. 거의 좀 이렇게 연동된 지는 좀 오래된 맞아요. 것 같습니다. 상품의 연동성에 관해서 뭐 말씀을 드리면 예전처럼 뭐 달러 인덱스와 유로 파운드 골드가 같이 가냐 이런 흐름은 다 이미 무너진 지 오래고 각각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나스닥과 지금 S&P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이것은 좀 연동성이 오늘 좀 깊은 것 같습니다. 최근 흐름을 살펴봤을 때 얼마 전에도 이런 말씀을 회원들에게 좀 드렸고 지금도 좀 같이 가는 흐름인데요. 크루드 오일은 금일 기준으로는 하방 낙폭을 51불 초반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매매를 진행해서는 매도로 좀 접근해서 수익을 창출했었는데 결국은 어찌됐건 크루드 오일은 오늘 원유 재고 발표와는 좀 무관하게 55불을 향해서 나가는 장세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5달러요? 네, 그렇습니다. 네, 52달러 돌파 이후에 55달러까지 좀 보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앞서서 API 쪽에서의 재고 발표는 좀 확인이 됐고 그렇다면 EI 쪽에서는 예상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금 132만 배럴의 재고 감소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재고는 168만 배럴의 재고 감소가 있었고 오늘의 예상치는 132만 배럴의 재고 감소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제 12시가 넘어가면은 좀 발표가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지금 55달러까지의 그 매수 여력을 좀 보시는데 현재 52달러라면은 앞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될 텐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55달러에
관해서 네. 명확하게 좀 언급을 드리고 네. 싶은데, 이 방송을 보시면서 생각보다 참고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 짧은 시간에 다 구체적인 전달을 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보는 뷰는 금일의 일단 상승 낙폭으로는 52.80 라인, 그 다음에 2차는 53.20 라인까지 좀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좀 더 흐르고 오늘 만약에 원유 제거 결과 감산까지 더해진다면, 감소로 나온다면 54불 중반까지는 좀 크루드 오일은 더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금일 기준으로도 52불에 지금 전일 종가 저항을 좀 받고 있는 흐름인데요. 전일 종가가 조금 돌파하게 된다면 가파른 상승세는 금일 기준으로도 조금 52불이 넘어서 52불 중반까지 올라가는 매수 장세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 있어서는 52.80달러까지의 상승 여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어제장에 워낙 브렉시트 관련돼서 이슈가 주목이 됐기 때문에 드라기 총재도 12시에 또 발언을 했거든요. 그 발언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좀 약화됐다라는 그런 발언을 좀 내놓은 상황이에요. 유로화가 전일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 발언인 비관적인 부분에 의해서 좀 하락했다라는 유로 쪽의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역내 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상당한 규모의 부양적인 통화 정책이 여전히 좀 필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한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기존 금리를 여름까지는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의 연설은 여전히 좀 약하다라는 좀 비관적인 연설을 다시 한번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여름까지 현재 금리 수준을 좀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좀 발언을 했었는데, 이후에 ECB가 금리 인상에 또 나설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유로에 대해서 올해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도 좀 꼽아주시기도 하셨잖아요. 네. 이런 발언,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때 네, 포인트가 네. 1.14 라인대였던 맞아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은 없는 동안에 뭐 1.16을 돌파하는 흐름이 유로는 이미 한 차례 진행됐었고, 1.16250 라인까지 좀 올라갔다가 지금 드라기 총재 연설과 더불어서 최근에 며칠간의 흐름이 좀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이 드라기 총재의 좀 의견을 뜯어보자면 결국은 테이퍼링에 관해서 이미 나왔던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고요. 내년에 이미 종료는 모든 시장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여기 드라기 총재가 이미 나와가지고 내년에 금리 인상 끝나면 바로 하겠다. 이런 언급을 할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근데 유로존의 금리 인상은 내년에 테이퍼링 끝나고 나면 이어지지 않을까.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인 거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싶고, 미리 이런 의견을 좀 피력한 이유는 모든 주식시장과 파생상품은 선반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럼 유로존의 금리 인상이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이미 퍼뜨리게 된다면 결국은 선반영돼서 유로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거고, 드라기 총재의 습성상 이런 흐름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되게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좀 갖고 있고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성향 속에서는 결국은 유로존은 내년 까지 좀 유지해 가겠다. 2, 3분기까지 이런 의견을 좀 피력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유로 쪽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드라기 총재 발언이 애매한 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유로 지금 거래하시는 분들은 좀 불확실성이 좀 커진 상황인 것 같은데, 마스터님의 의견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슈 5일까지 좀 저희가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최근에 변동성이 꽤 나오고 있는 또 다른 종목이 있습니다. 천연가스에 대해서 짚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천연가스가 2월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하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좀 연출하고 있고요. 매수 진입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이 바닥권에서 소폭 좀 올라오고 있는 이 구간에서 어떠한 전략을 펼쳐야 될지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맞선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천연가스 2월물의 가격은 6% 넘는 급등으로 3.662달러 선이고요. 전일장도 3%의 하락이었고 고가를 보시면 4%까지 올라왔다가 마이너스 3%로 좀 끝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6%, 거의 비슷한 전일장의 흐름과 좀 비슷한 상황인데, 마스터님, 일단 3.00 라인에서 어느 정도 몇 거래일 바닥을 다지고 지금 올라오는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천연가스 매수로 들어갈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천연가스 흐름에 네. 주봉을 좀 켜놨는데요. 주봉이요? 네, 차트를 네네. 보시면 결국은 예전에 천연가스 가파른 18% 금일 하루에 상승세가 나올 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고. 결국은 올라갔던 만큼 결국 다 내려왔습니다. 다 내려왔다가 바닥에서
앞에서 앵커님 언급하셨던 대로 정확히 포인트를 보면 2.878 라인인데요. 2,878 라인 정도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저항점이 3,775에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면 100틱 정도 지금 진폭이 좀 남아 있는데 지금 매수 접근하는 것은 너무 추격 매수가 아닌가 주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그래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자제하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은 소폭 정도의 구간은 남아는 있지만 현재 매수로 따라가기에는 너무나도 좀 추격 매수에 좀 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관망하시면서 자제하셔라라는 그런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브렉시트 관련돼서는 뭐 앞서서도 많은 소식들을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의 그 과정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또 마스터님과도 좀 정리를 해보고 그에 앞서서 골드 골드에 대해서 전략을 좀 주셨는데, 저희가 또 오프닝 시작하자마자 1291달러에 대한 매수 의견을 좀 주셨잖아요. 네. 골드가 최근에 1300달러 기록한 이후에 지금 1290달러 초반대에서 지금 몇 거래일을 횡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1291달러에 매수를 주셨는데 앞으로의 골드 전망까지 함께 좀 봐주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일단 골드는 하방 낙폭을 봤었습니다. 실제로 매도 접근을 해가지고 짧게 좀 수익을 내고 나왔었는데 이 하방 낙폭에 관해서 메르켈 총리가 나오면서 아까 언급하셨던 네. 유로존의 모든 27개국 국가든 영국에 협력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합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결국은 달러 인덱스가 좀 눌림이 나오면서 골드가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원래 골드에 관해서는 하방 낙폭을 1차적으로 1285, 2차적으로는 1282 라인까지 봤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저점 매수를 한다면 상승할 것으로 봤는데 매수 관점을 지금 드린 이유는 체결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골드는 지속적으로 상단 라인의 레인지 범위 1295에서 1296에 막히는 결국은 박스권 움직임을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박스권이 결국은 돌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네. 1295가 넘어가면 바로 1300포인트는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강력한 매수 장세 늘 말씀드렸듯이 골드는 주기적으로도 작년부터 말씀드렸지만 초강세장이 좀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골드에 대해서는 상승뷰를 장기적으로도 보고 계시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이 앞전 시간에는 이제 매도적으로를 보셨는데 지금 올라온 이 구간에서의 매수뷰를 보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골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브렉시트 관련돼서 드라기 총재 유로 발언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궁금하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에 워낙 달러 강세가 곤두박질 쳤기 때문에 올해에 있어서는 앞서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좀 연기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 마스터님은 달러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달러의 맥점 포인트를 예전에 그 기억이 나실 거면 95불 제가 무너진다고 했을 때 맞아요. 모두가 봤는데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달러 인덱스에 관해서 맥점을 96불로 조금 제시하고 싶습니다. 달러 인덱스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저는 하방 압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조금은 다릅니다. 단기 상승 추세냐 추세의 상승이냐 저는 단기 상승 추세에 한 표를 좀 얹고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긴 한데 96불이 안착되기 전까지는 조금은 달러 인덱스는 오늘 지금 95.800 라인, 95.8 라인을 좀 제시를 하고 왔었는데요. 결국은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면 금일도 좀 하방 압력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결국은 96불을 좀 안착해야지 추세의 변환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이미 의견에 관해 시장에 맡기겠다 이런 스탠스와 중립 스탠스를 좀 내보인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 쪽으로 지금 시장이 조금 받아들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조금 더 내려가고 골드는 좀 올라가는 장세 그리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수도 좀 상승으로 이끌어가는 흐름을 말씀드릴 때 뷰가 맞고 연동성이 맞게 설명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러 인덱스는 단기 상승, 다시금 하방 압력, 골드는 상승, 또 지수도 상승 이렇게 말씀드리고 국내 선물 지금 아까 야간 상황을 좀 봤었는데 결국은 274포인트를 넘어가는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분은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야간 선물 보고 계시나요? 272.90인데 이전에 274를 찍었나요?
273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 장세인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지수는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6,715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자기의 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지수가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이후에 지수 선물 쪽도 조금씩 상승폭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앞서서 국내 선물에 대해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273라인 그리고 4라인까지 좀 올라간다면 좀 손절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야간 선물도 역시나 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선 상담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스닥이 6,727라인까지 올라가네요. 0.77%. 갑자기 또 급등이 나온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분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분봉상으로 빠르게 지금 호가창도 엄청나게 움직이네요. 네. 네, 오늘은 좀 격하게 표현 한번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화이팅이라고 이렇게 한번 네, 화이팅이라고 오늘. 왜냐하면 미증 씨가 좀 올라가야지. 요새 주식 시장이 좋으니까 모든 그 시청자나 회원분들이 좀 웃음꽃이 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나스닥 좀 미증 씨 힘내라고 더더욱 상승세를 이어가라고 오늘은 좀 격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를 잡으신 시청자분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시는 바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최근에는 뭐 해외 선물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의 수익률이 훨씬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미증 씨가 힘을 내줘야지 결국 국내 증시에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올라가야지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해도 결국은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면 국내 시장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화이팅의 의견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증 씨가 일단 나스닥이 좀 올라가면서 지금 야간 선물 쪽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앞서서 첫 번째 이슈를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렸을 때 이 상승이 추세 전환으로는 아직 보기에는 이르다라는 말 속에 앞으로의 전망과 전략이 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지금 본장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 속에서 지수 선물 쪽에서는 S&P 500과 나스닥이 좀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빠르게 문자 질문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끝자리 3214님의 질문입니다. 절자마스터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톡방에서 잘 살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구리 전략 한번 봐주세요. 구리 정말 오랜만에 질문 들어온 것 같은데 자, 구리 오늘장 가격 확인하고 상담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쿠퍼 오늘의 가격을 좀 볼게요. 오늘의 쿠퍼는 3월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의 강보합권 흐름입니다. 2.6650달러에서 거래가 되는데 구리 최근의 흐름은 천연가스 차트 보다가 구리 보니까 정말 한산하게 느껴지는데요, 마스터님. 네, 일단 먼저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이냐, 바닥 따지기가 끝났느냐, 이런 질문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구리에 관해서 일단 바닥 따지기가 좀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포인트를 보니까 26,650포인트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점 상단에 보면 26,778라인, 26,780 정도가 좋겠네요. 이 정도의 고점 상단에 부딪히고 좀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27,000까지는 조금 구리가 가파른 상승세. 원자재에 관해서는 뭐 크루드 오일도 올라오고 있고 천연가스도 좀 올라갔던 흐름이기 때문에 구리에 관해서도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리도 역시나 매수적인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마지막 상담까지 도와드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앞서서 국내 선물 저희가 좀 앞서서부터 좀 짚어드렸잖아요. 그분께 또 피드백 문자가 왔습니다. 질문 상담을 잘 해주셨다고, 청산하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질문 답변이 왔습니다. 청산하는 시점이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문제인데요. 그렇긴 하죠. 충분히 매도의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수가 뭐 상방으로 가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 뭐 코스피 200의 국내 선물이 좀 떨어질지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증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유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항상 저희가 방송 안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전략들을 저희가 좀 상담해드리고 함께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부분은 각자의 결정이고 좀 최종 결정에 대해서도 좀 판단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절제마스터님과 1시간 동안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분석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아쉽게도 신세계는 1시간이기 때문에 이후 시간에도 절제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분들이라면요, 무료 톡방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오랜만에 또 휴가에서 돌아오신 만큼 무료 톡방
어떻게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시면 네. 뭐 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네. 뭐 이득이 있다기보다는요, 고민을 좀 함께 나누고, 진입사유에 대해서 조금 물리셨을 때 고민해 볼 수 있는 이렇게, 혼자 외롭게 매매하는 것보다는 같이 네. 좀 어울려서 하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셔서 도움도 많이 받으시고, 또 낮에 방송이 있는 꼭 부탁을 하셨는데요. 네. 오늘장 내일장에 너무 많이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 마감 방송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서정동 앵커님과 함께하는 오늘장 내일장 마지막 장 마감 프로그램에도 또 절자마스터 함께하니까요. 그 부분도 꼭 챙겨보셔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절자마스터님과 함께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전달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